네, 안녕하세요. 테너 김두원입니다. 오늘은 성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연습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노래라는 범주 안에 많은 장르들이 있죠. 재즈 보컬도 있을 것이고 뮤지컬, 대중가요, 국악. 근데 이제 저희 성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곡이나 오페라를 부르는 것을 이제 성악행위를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성악은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전기 장비가 없는 굉장히 옛날에 큰 홀에서 전자장비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 목소리로만 공연을 해야 되는, 음악 공연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래서 발전되고 만들어진 그런 가창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성악이 대중가요나 다른 분야와 차이점,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스스로 소리를 우리 스스로 증폭을 시켜서 관객한테까지 직접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특별한 훈련 과정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성악의 기본 큰 틀 두 가지를 보통 호흡과 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 성악에서 호흡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호흡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자면, 성악에서의 호흡을 쓴다, 호흡이 좋다, 이 말은 바로 이 성대가, 우리 호흡기관이 불어낸 숨을 성대가 잘 막아서 생긴 압력을, 몸 안에 생긴 압력을 호흡기관에서는 불어주고 성대에서는 막고 해서 생긴 이 압력을 잘 유지한다, 그것을 잘 노래하는 데 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숨이 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호흡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지만 왜 복식 호흡이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먼저 숨을 이렇게 크게 쉬게 되면, 저희가 크고 깊게 들이마시게 되면 먼저 흉곽이 부풀은데요, 숨이 폐로 가기 때문이죠. 이 부푼 흉곽 밑에 복강과 이 흉곽을 나누어주는 우리 횡격막이라는 얇은 근육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흉곽이 부풀면서 같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 내려가는 횡격막이 복강 내 장기들을 약간 누르게 되죠. 그래서 배가 부풀게 됩니다. 이게 복식호흡의 다가 아니고, 이것은 복식호흡에서의 들숨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아무리 숨을 잘 쉬어도, 들숨을 잘해도 날숨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 호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악에서 추구하는 호흡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복강과 흉곽을 다 부풀리게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최대한 숨이 빠져나가지 않게 압력을 유지하는 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나 성악을 처음 배우던 사람들한테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연습 과제가 바로 숨을 깊게 쉰 다음 하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데요. 이 원리가 바로 이제 성악에서의 호흡 원리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노래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자, 왜냐면 이 스를 연습을 해서 30초, 40초, 이제 1분 이상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호흡기관이 불어낸 숨을 구강이 막아서 몸 안에 압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는 물론 구강도 노래할 때 중요하게 쓰이지만, 실제로 이 소리의 압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금씩 내뱉게 해주는 이 문 역할을 성대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만 한다고 호흡이 좋아지진 않고요.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노래할 때 이 느낌을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그만큼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며칠 아니면은
보통 분들은 40초, 50초, 1분까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강에서 조금만 내보내면 되는 것을 터득하면 금방 를 길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노래에서는 조금은 그것보다는 좀 복잡하다합니다. 이 성대를 잘 구강처럼 잘 사용해서 공기를 막아주려면.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하고 실제로 노래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란 것은 호흡기관이 불어낸 숨을 성대가 막아서 생긴 몸 안의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대가 잘 붙으면 붙을수록 이 압력 유지가 잘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명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공명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머리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텅 비어있는데 잘 훈련을 하게 되면 소리가 그 공명강을 거치면서 증폭이 되게 돼요. 그 증폭이 되게 되면, 증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들어가는 힘이 줄어들고 호흡의 양조차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작게 경제적으로 호흡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명강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공명강을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아까 훈련 얘기할 때 숨을 깊게 쉬고 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명강을 느낄 때는 숨을 2번 쉽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숨을 깊게 쉰 상태에서 이 안면부를 개방하는 느낌과 함께 한 번 더 들여 마셔줍니다. 말하자면 한번 쉬었죠? 그 다음에 안면을 개방하면서 하품하듯이, 마치 꽃향기를 맡는 느낌이라거나 하품하는 느낌으로 숨을 첫 번째로 쉬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쉬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공명강, 우리가 마스케라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어로 마스크라는 뜻입니다. 가면 우리 안면부에 있는 공명강들에게 실제로 이 공명강들 속에서 공기가 살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숨을 쉬고 한 번 더 쉽니다. 단 안면부를 개방하는 느낌을 주면서 약간 하고 놀라는 느낌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쉬고 한 번 더 쉬게 되면 이 안면부가 열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숨을 최대한 적게 내뱉으면서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알아서 이 공명강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명에 대한 연습을 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편안한 음정, 그리고 편안한 볼륨으로 아주 자세히 관찰하면서 본인의 소리가 잘 여기 걸리고 있나 관찰하면서 크지 않은 소리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스케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 숨을 쉰 다음에 이렇게 숨을 내뱉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숨을 때려내기도 합니다. 절대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올바른 연습이 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좋은 준비 자세, 숨을 한 번 쉬고 안면부를 연 상태에서 숨을 최소한도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지 않은 소리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숨을 최소한으로 내뱉는 거예요. 열어준 상태에서 이쪽 공명강에 소리가 잘 가고 있나, 반음 높여서 하더라도 준비 자세는 똑같습니다. 숨을 쉬고 안면부를 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공명강에서 소리가 나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연습법 하나, 소리를 불어내는 것. 잘 좋은 준비 자세를 해놓고도 이렇게 불어내게 되면 호흡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공명강까지 소리가 가진 않습니다. 호흡의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내보내는 그 스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연습법은 소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때려내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힘을 줘서 때려내는 건데, 이것도 호흡의 압력을 쓰는 방법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힘을 써서 내는 건데, 이 소리는 공명강을 잘 썼을 때 나타나는 그 소리의 파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객한테 소리를 전달할 때 큰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오페라 같은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를 우리가 옆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여기에 무대가 있으면 오케스트라는 여기 있고요. 오페라 무대는 여기 있고 관객은 이렇게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는 이 오케스트라 월이라고 해서 그들이 연주할 때는 음의 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무대는 여기 있는데 음의 파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관객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증폭시키지 않게 되면 이 오케스트라 월을 소리가 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관객에게 전달이 안 되거나 덜 되거나 하겠죠. 하지만 잘 공명된 소리는 이 오케스트라 월을 아주 쉽게 뚫고 나가서 관객의 귀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드시 공명강, 반드시 저희가 공부해야 될 숙제이고 공명과 호흡과 공명이라는 것은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좋은 호흡이라는 것이 즉 공명강을 잘 써서 나는 좋은 공명된 소리라는 의미고 좋은 공명된 소리라는 것은 즉슨 이 호흡의 압력이 잘 유지되게끔 나고 있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할 때 반드시 이 셋업, 노래하기 전에 준비 자세를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자, 왜냐면 숨을 쉬고 여기를 여는 과정이 없이 그냥 숨만 쉬고 하게 되면 소리가 공명강 쪽으로 잘 갈 수가 없겠죠. 숨을 쉬고 한 번 더 안면부를 개방해 줍니다. 실제 숨이 여기 들이차는 걸 느껴야 돼요. 실제로 느껴집니다. 하프마 들이쉬게 되면 이 상태에서 숨을 조금만 내뱉습니다. 오히려 숨을 들이마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을 조금만 내뱉으면 이런 상태에서 공명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 나 절대 이렇게 불어서 내는 소리 절대 내면 안 되고 숨은 최대한 작게 내뱉으면서 호흡이 세지 않도록 연습에 유념을 하고요. 또 이 공명강 연습을 할 때는 내 소리가 여기에 울리는 느낌이 잘 있는지 한음 울림이 빠지고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호흡과 공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본인이 하고 어느 정도 이 소리에 성취가 있다면 이제는 곡을 불러야죠. 가창, 실질적인 가창을 해야 되는데 그 가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울려나는구나 하고 노래를 시작하면 이 공명 연습이 좀 잘 된 상태에서도 약간 발성되어하는 느낌이 다르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명을 저해시키는 한 가지 요소가 우리 노래의 음정, 박자, 가사라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공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사예요. 언어인데요. 우리가 발성을 하게 될 때는 보통 한 가지 모음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노래에는 모음도 계속 바뀌고 심지어 자음까지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울려난다고 바로 노래가 잘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탈리아 고전가와 까로미오 밴을 불러보면 아무리 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도 까지는 어떻게 되겠죠. 하지만 까로 소리에서 막히게 됩니다. 까로 이런 비슷하게 막히게 돼요. 왜냐하면 모음도 바뀌었고 자음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 노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까로미오 밴이라는 곡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물론 그 전에 스케일을 많이 해서 소리 기본기를 닦아놓는 게 중요하고 이 까로미오 밴을 공부할 때 바로 가사를 붙이지 마시고 먼저 이 멜로디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모음으로 울림이 끊기고 있나 안 끊기고 있나를 잘 파악을 하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단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모음
한 가지로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가지 모음으로만 해서 소리가 내려오면서 잘 유지가 된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모음을 바꿔줍니다. 자, 까로미오벤이죠. 그러면 까로미오벤이니까 아오, 이오, 에겠네요. 이렇게 공명이 모음을 바꿔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특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마 확인을 하면 분명히 공명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발음을 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오, 이오, 에가 공명이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공명되는 느낌이 똑같이 될 수 있게 충분히 울릴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모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울리게 되면 예를 들어 가로 이런 식으로 공명이 빠지는 현상이 없이 가로미오벤 할 수 있다. 요 아오이오에를 할 수 있을 때 가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총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두 가지인 거죠. 먼저 가장 자신 있는 모음으로 프레이즈를 불러보고 그 다음에 그 가사에 맞는 모음으로 바꿔서 불러보되 공명이 잘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불러보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우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붙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곡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제 가창을 하게 되면 실제 가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과 공명을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프레이징인데요. 이제 악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공부를 하는 것이죠. 노래라는 행동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가요를 부르든 뮤지컬을 부르든 오페라를 부르든 아마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라는 것을 관객에게 주려면 이 노랫말이 아주 뉘앙스가 잘 살면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프레이징의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소리 훈련을 열심히 많이 해서 이제 울림도 빵빵하게 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이 강약 조절이 없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의 그 까로미오벤의 가사의 뜻은 오 사랑하는 내 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강약 조절 없이 까로미오벤 그레디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지만 그냥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프레이징을 잘 계획해서 내가 까로에는 조금 강함을 주고 뒤에는 약간 디미니엔도를 지키겠다. 이런 강약 조절의 의지가 들어간다면 노랫말이 더 전달이 잘 됩니다. 예를 들면 까로미오벤 이 더 전달이 잘 되는 소리지 까로미오벤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만 부르는 것은 가사를 전달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강약 조절, 악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잘 계획을 세워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강약으로만 부르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까로에서 강함을 좀 보여주고 뒤에 소리를 줄이겠다. 혹은 까로는 적당한 샘열림을 하고 뒤에를 조금 더 키우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됩니다. 까로미오벤 이건 제가 일부러 벤을 좀 줘봤는데요. 이렇게 하게 돼도 아 사랑하는 내 님이라는 뉘앙스가 전달이 잘 되게 되죠. 이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요. 까로미오벤 이 아주 균일하고 공명이 일관된 것 같지만 강약 조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잘 불려진 프레이즈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이 선생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프레이즈를 계획을 하고 이제 노래를 불러 나갈지 반드시 연습을 계획을 하고 연습을 계획해야 되고
이 성악 예술이라는 것은 이게 깨달음과 성취를 얻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특히 매일매일 연습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성악이라는 것은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혀 노래를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된 소리를 내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편안한 음역에서부터 연습을 해 나가면서 본인의 한계를 조금씩 허물어 간다면 좋은 성취를 하게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특히 내가 고음 파트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고음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소리 자체도 힘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지금 능력이 안 닿는 고음을 내야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힘을 줘서 내야겠죠. 하지만 힘을 줘서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조직들이 경직이 됩니다. 이 노래하는 기관들이. 그러면은 울림을 제대로, 공명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줄이 잘 풀려 있어야 소리가 울리는데 이렇게 때려내는 식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잘 울려나가는 소리가 멀리 갑니다. 때려내서 경직된 소리는 멀리 가지 않아요. 관객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 고음명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잔잔한 개울가에 아주 일정한 크기의 돌을 일정한 세기로 톡 계속해서 떨어뜨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공명의 이제 이미지네이션인데 톡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처음에 이렇게 얕은 파장이 생기면서 퍼져나가겠죠. 근데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 똑같은 파장이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간을, 그러니까 저희 노래로 이제 표현을 하면 공간을 공명시켜서 그 우리가 연주하는 공간을 채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소리가 경직이 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좋은 준비 자세와 함께, 또 강조한 준비 자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숨을 깊게 쉰 상태에서 한번 안면을 열어주면서 더 들여 쉬어주는 이 준비 상태가 없으면 저도 공명강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더욱더 이거를 지켜줘야겠죠. 이 올바른 준비 자세와 숨을 최소한으로 내보내는 그 노력, 그것이 있다면은 아마 소리가 점점점 울려 나가게 되고 점점점 힘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되고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오페라나 그런 난곡들을 또 얼마든지 또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성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